예, 반갑습니다. 메갈로스쿨 논술을 강의하는 김현진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약 6주간에 걸쳐 소위 사례형 예시문항에서부터 출발하여 11회차부터 11회차, 그 다음에 17회 기출문제까지 17회 맞죠? 그렇죠. 17회 기출문제까지 쭉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리트 논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오늘 예시문항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 쭉 분석할 터이고,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측면을 살펴본다면은 이제 7월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리트 시험이 진행이 될 터이고, 논술은 3교시에 진행됩니다. 2시부터 3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다음에 문항은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배점은 50점, 50점이고 900에서 1200자, 즉 110분 동안 2000자 내외를 써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즉 일단 물리적으로 손목이 아픈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구성 요소를 본다면은 이제 우리 리트 논술을 소위 사례형 논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소위 사례형 논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례형 논술은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즉 각각의 문제별로 사례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즉 사례가 문항별로 1개에서 2개 정도의 사례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논거, 요거를 이제 소위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유형임. 즉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는 것의 의미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의 의미는 즉 여러분의 논증력이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즉 세부적인 특징점을 본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제시됨, 즉 사례에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었다는 거죠. 대부분 가상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례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례와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고 그냥 제공됩니다. 즉 사례와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문제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사례형 논술과 관련된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지요. 기존의 문항에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치러진 시험이 17회인데 17회 시험 진행 과정에서 전반기 문제 형식과 현재 사례형 논술 문제 형식이 있는데, 기존의 문항은 언제까지를 칭하냐면은 1회부터 10회까지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현재와 같은 사례형 문제는 11회부터 현재와 같은 이제 문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 클래스에서는 이제 11회 시험부터 17회 시험까지 중심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1회에서 10회 시험인 기존의 문항에도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건 거짓말입니다. 늘 사례가 등장하였습니다.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즉 지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언어이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어이해 지문에 2개 정도 분량이 이제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사례형 유형에서는 이게 이제 11회 시험부터 현재까지죠. 사례형 유형에서는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 이해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둔 이것을 일컬어 논증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규정을 했었죠. 자, 정리하자면은 지금 우리 리트 논술의 사례형 시험에서는 사례와 관련 자료, 뭐 제시문의 형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제시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토탈 종합했을 때 언어이해 지문, 한 개 지문에 지문 정도 길이거나 그것의 약 3분의 2 정도 길이입니다. 즉 제시문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문에 대한 또는 사례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논증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과거에는 이해력과 관련된 평가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논리 논증력과 관련된 평가가 중심이다. 근데 이해력에 대한 평가가 줄었다는 거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해력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심적으로는 이해력뿐만 아니라 논증력을 더 중심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리트 논술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더 잘 본 학생과 뭐 중간 정도 되는 학생과 못 본 학생들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소위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의 객관성이죠. 그랬을 때 평가의 객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규정한다면은 평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례와 자료와 관련된 사례 자료를 일컬어 지문이라고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지문에 대한 이해력, 다른 식으로 분석 또는 독해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력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논증력 또는 논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길러야 되고 첫 번째 뿐만 아니라 논증력을 길러야지 고득점, 리트 논술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이 두 가지 평가 기준은 논술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진행되는 면접에서도 동일한 평가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 비중이
5%에서 10% 전체 100점에서 5에서 10점 정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